그 말씀해주신 그 이익의 확장성이 좀 보장된 기업, 전환 비용이 높고 브랜드 가치가 확실하고 그런 기업들은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잘 알려진 기업들일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인 것 같긴 한데 언제 들어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사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뭐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좋은 기업은 분명하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2008년, 9년 이런 기업들이 그때도 비쌌다고 그랬죠. 저 또한 이들 기업이 많이 올랐다. 진짜 비싸다. 사실 저희가 어떤 기업을 고를 때 5가지 단계를 걸쳐요. 첫째는 산업이 존재할까? 지금은 이 산업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이 산업은 없어지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제로베이스에서 해요. 그때 3가지를 검토하죠. 하나는 그 산업이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의 효용. 2번째로는 그 효용에 걸맞는 가격. 3번째로는 효용과 가격이 설령 맞다 하더라도,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그걸 살 수 있는 구매 통로가 없다면 사실 산업으로 존재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스텝 1에서는 산업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되고, 2번째는 아무리 산업이 좋다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과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산업의 경쟁 강도죠. 산업의 성장은 엄청 해요. 하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건 사실은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실현 구조거든요. 네. 항상 언제라도 죽음에 직면할 수 있는, 쉽게 뛰어들 수 있는지 아니면 쉽게 뛰어들 수 없는지 문제가 2번째가. 이제 3번째 그걸 기초로 이제 미래 수익 가치를 산출하죠. 이거 EPS를. 4번째가 중요한데 바로 얘기했다시피 이 이익에 PER을 얼마 부여할지. PER 바로 4가지. 이게 지속성도 굉장히 높고 확장수도 굉장히 높고 변동성도 별로 없고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높다면 PER은 50, 60 주자. 그리고 이것조차 하나도 없다면 PER 주지 말자. 5번째가 바로 현재 시가총액과 바로 3번째, 4번째로 추정되는 수익가치 곱하기 4번째 있던 PER을 곱하면 미래 시가총액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은 업사이드 포텐셜의 결국 기대 수익이라고 보죠. 미국의 애플이 시가총액 5천조 간다면 현재 기대 수익은 100%예요. 아마도 애플이 5천조 가는 것에 저는 굳이 많이 배팅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 또한 해요. 5천조면 역사 중에 새 역사를 완전히 쓰는 건데 간다고 믿고 있다 하더라도 기대 수익은 100%가 되는데 그럼 다른 거 고르면 되잖아요. 기대 수익이 100%뭐 2, 300 그보다 훨씬 높으면서 기대이면 더 크지 않는 것. 업사이드 포텐셜 측면에서는 우리 투자가들이 한 번은 고민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다른 이제 대안을 찾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이제 빅데이터 또 인공지능 쪽에서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늘 세상은 혁신이 성장을 만들고 성장이 소득을 만들고 소득이 소비를 만들어요. 그래서 혁신과 소비가 잘 굴러가는 게 건전한 경제거든요. 그게 진짜 멋진 경제예요. 미국은 혁신과 소비가 공존해요. 아주 멋지게. 한국이 좀 부족했죠. 그 부족한 이유가 저는 규제라고 보는데 어쨌든 미국 특히 나스닥을 중심으로 엄청난 한국은 수십 년 이상 박스권이잖아요. 사실. 박스권이면서 한국 주가가 미국의 PR에 뭐 2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싸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주가 지수를 설명할 때는 잘못됐다. 미국 상장 기업이 주는 이익의 퀄리티는 월등하다. 저는 미국이 여전히 혁신은 진화될 것이다. 진화의 방식은 달라져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스마트폰 혁신. 그래서 뭐 삼성전자, 애플폰 팔리면서 엄청난 하드 혁신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플랫폼 혁신이 이루어졌고 앞으로의 혁신은 데이터를 기초로 인공지능화되는 인공지능은요 데이터를 먹고 살아요. 근데 그동안 인공지능을 먹고 살 만한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산업이 별로 없었던 거죠. 데이터가 인프라. 엄청난 빅데이터 인프라는 결국 2008년 이후에 만들어진 수많은 혁신의 결과물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 속에서 각 산업이 파괴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카카오의 엄청난 빅데이터 혁신은 옛날에는 뭐 부동산 담보가치로 시정을 평가했다면 카카오는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의료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나라마다 다를 거예요. 규제 때문에 어떤 나라는 의료까지도 빅데이터가 들어가는 의료 산업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서 이 시가총액 차이를 만들어내겠죠. 어쨌든
첫째는 혁신은 여전히 온고잉이다. 근데 혁신의 방향은 달라진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관점에서 모든 산업에서 거기에 적응하는 기업은 같은 산업이다 하더라도 적응하는 기업은 시가총액을 평가를 받을 것이고 네. 적응하지 않는 기업은 그냥 과거의 좋았던 기업으로 존재할 것이다. 네. 두 번째는 에너지 변화를 저는 주목해요. 저는 항상 산업이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 속에서 인프라가 없으면 아무리 효용이 있고 가격이 싼다 하더라도 하나의 산업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자전거 얘기로 보면 자전거가 건강에 좋은 효용, 그리고 연료비가 안 들고 또 그 가격이 싸다는 이유가 자전거에 대한 존재 이유를 설명하지만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자전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기초 에너지가 바뀔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드는 게 수소 에너지예요. 개념적으로는 수소는 모든 사람이 환호하는 에너지단 말이에요. 너무 지구상에 많이 있고 수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너무 보편적이잖아요. 네. 한국에도 있고 중동도 있고. 근데 원유는 편제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완전히 궁극의 친환경 자원이라는 점에서 모든 사람이 동의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기에 에너지로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을까? 저는 바로 인프라스트럭처 문제라고 봐요. 근데 여기에 엄청난 최근의 변화가 어떻게 수술을 얻지? 라는 과정에 하나의 인프라가 등장한 것 같아요. 바로 재생에너지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물분해를 통한 수소 획득 방법이 가장 친환경적인데 문제는 단가였어요. 재생에너지의 설비 확장이 최근에 4, 5년 사이에 너무 있는 거예요. OECD와 유럽은 지금 현재 30% 정도예요. 독일은 50%, 노르웨이는 90%. 저는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대체제로 보는 것은 너무 낡은 개념이다. 재생에너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한번 설비 확장을 해놓으면 무조건 가동합니다. 왜? 변동비가 없거든요. 원가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변동비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면 셧다운을 해요. 두 번째는 가동률이 100%되면 이겨져지 생기고 그걸 가지고 물 분해를 한다면 과거에 가장 비쌌던 물분을 통한 수소 획득 방법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싼 방법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혁신은 에너지의 대변화가 있을 것이다. 수소 에너지 획득에 있어서 인프라로 해석한다면 정말로 세상이 요동친다고 저는 봐요. 에너지 변화, 기축 에너지 변화가 새로운 혁신을 만들고 새로운 멋진 기업이 탄생되겠죠. 그래서 현재 주식시장이 주가 지수로는 많이 떴어요. 그렇지만 많이 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업이 꼭지기는 아니거든요. 늘 항상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고 기존 기업은 사라지고 하면서 어떤 시가총액이 줄어들면 어떤 시가총액이 늘게 되고 그 느는 시가총액을 속에서 우리가 그들 기업이 주주가 된다면 우리의 소중한 그 주식이 하나의 기축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지수로는 저도 상당 부분이 많은 상승이 있었고 또 기존에 그 주도적으로 많이 올랐던 기업 또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업사이드 포텐셜은 줄어들었다는 그 동의해요.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주식시장을 떠난 것은 잘못된 거다. 최근에 미국 대선 공약들을 보면 미국 민주당에서는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의 독점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규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전문가분들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그런 반독점 규제가 현재 어떤 그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제가 최근에 TV 토론을 봤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세 얘기를 하면서 그 재원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라는 물음에 데이터세와 로봇세를 매겨야 된다. 그것들은 우리의 공유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독점적인 수입을 내는 기업들로부터 환원을 좀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 같아요. 아직은 논의하는 과정이겠으나 장차 미래에는 그런 것들이 또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분산을 하죠. 저는 사실 분산 투자하는 이유가 내가 신이라면 모든 것을 안다면 저는 분산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분산이라는 우리한테 하나의 새로운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규제가 심해서 한국이 비역동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게 사실 정치와
행정이 주는 규제라고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된다 하면은 투자가들은 외국으로 또 가겠죠. 사실 투자할 때 내가 예측 가능하고 나한테 중요한 것은 어떤 기업이 주주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덜 중요한 정치를 예측하고 GDP를 예측해요. 바이든 정책, 트럼프의 정책, 한국의 각 정치 그 속에서 일단 거기에 너무 올인할 필요는 좀 없겠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빈스 모델 가지고 토론하고 가치 추정의 오류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내가 정답을 모르기에 우리는 분산을 하자. 생각의 목표점은 어떤 기업이 주주가 될까라는 것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고 좀 기다리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회장님께서 그 회사의 펀드 매니저들에게 여러 가지들을 훈련을 시키실 때 가장 강조하시는 거 한 가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너무 많은 학습을 해요. 또 학습할 때는 방대하고 너무 많아. 자료를 볼 때 첫째, 치밀한 시각. 치밀하게만 분석하지 말고 네. 가끔은 먼 발자국에서 너무 자료가 많으니까 많이 알고 있다는 게 결코 비교 되지 않는다. 많은 사실관계는 알아야 되겠지만 그 사실관계를 첫째 의심하고 의심해보고 남들과 달리 해석해보고 해석하는 과정에 충돌을 시켜봐요. 어디 막 펀드매니저 막 얘기 들어서 자기 관점을 만들지 못한 사람보다 오히려 마켓, 인터넷 몰 또는 후배, 친구, 가정 그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분석해서 생활을 분석해서 저 친구 왜 저 물건을 사지? 저 친구 왜 저런 서비스를 사지? 어떤 효용을 주지? 그럼 어떤 인프라가 만들어졌구나. 그런 궁금증, 그런 의심 속에서 연습을 하면 저는 훨씬 더 멋진 투자가 될 것 같고 연금 같은 경우는 당장이라도 가서 좋은 펀드로 돌리고 한 곳에 머무르지 말고 치밀하게 보는 친구는 이제 원대하게 보는 학습도 해보고 또 원대하게 몽상가만 꿈꾸는 것에 강하다면 또 치밀하게 보는 연습도 해보고 네. 그래야지 남보다 좀 더 나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회장님 너무 감사했습니다.